예, 곽정근 씨, 예, 변호인 반대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곽정근 씨를 증인이라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증인에 대한 군사법원 형사사건에서 증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로 모두 동의했죠. 예. 증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피고인의 반성의 요지라는 항목이 있고 이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해당 부분을 보면 증인은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증인은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그날 밤 증인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부정한다면 증인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개인과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죠. 예, 의견서시대로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증인은 지난 기일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증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실한 부분은 부정했죠. 인정하지 않았죠.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증인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증인의 지시를 받고 국회 본관에 들어갔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상현 여단장이 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라도 말씀 모르는데 제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임무명령 하달할 때 1여단장한테 국회 들어가는 거하고 민주당사 투입 지시를 VTC로 하달하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럼 증인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증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인정합니까? 예, 그건 당연합니다. 예. 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의 직접 지시를 받고 들어갔다는 부분을 인정합니까? 예, 제가 VTC 화상회의 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당 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도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태 단장도 제가 지시해서 들어간 제 부하 맞습니다. 이상현 전 단장도 제가 지시해서 들어갔던 당시에 제 부하가 맞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뭐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찍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기록 중에 있는 증인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볼 수 있고 지난 기일 증언에서도 증거 기록을 살펴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죠.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 기록 말씀하신 겁니까? 증인의 재판에 관한 증거 기록을 말합니다. 예, 그거는 예. 변호인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복사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읽어봤습니다. 증거 기록 중에는 증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은데 증인도 알고 있나요? 지금 그걸 일일이 울려가지고 예. 울려서 지금 중간중간에 울려서 들려가지고 증인의 증거 기록을 보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이 있는데요. 예. 증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많은데 증인도 알고 있죠? 일부는 그거를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부 뭐 의견이 있거나 다른 소리 있어서 조금씩 들은 부분들은 제가 뭐 증거조사할 때 있는 거 본 것 같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지난 기일 이 법정에서 최근 특검 조사 시 검사와의 면담이 있었고 그 면담에서 검사가 증인과 대통령 사이의 정확한 통화 시각 등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죠. 예, 지난번 했을 때 제가 그렇게 00시 31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처음 들은 거죠. 예? 그때 증인과 대통령 사이의 정확한 통화 시각 등에 관해서 검사로부터 처음 들은 겁니까? 31분이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예. 저 그전까지는 제가 00시 30분경 이렇게 표현하다가 그때 31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특검 조사는 그때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그 날짜를 좀 특정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조사받은 건 최근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딱 찍으니까 지금 한 며칠 정확한 정도, 날짜까지 며칠 정도 기억이 안 납니다. 됐습니까? 며칠 정도 예. 되셨어요? 며칠 정도 지났는지 묻습니다. 2, 3주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좀 기억이. 2, 3주 정도 예, 됐습니까? 그 뒤쪽 언저리 좀 됐던 기억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한 날짜 솔직히 오늘부터 한 기억을 2, 못 3주 전 정도다. 예, 제가 예. 정확한 날짜는 잘 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최근 특검 조사 증인을 조사한 재판장님, 이 부분은 검사의 성명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질문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단은 뭐 물어보시는 것 자체를 막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조사에서 아마 신빙성 네. 다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들어보고 뭐 예, 이름을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그 성이라도 좀 최근에 특검에서 증인을 조사한 검사의 성함 중에 이름을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성함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성만. 기억나진 않습니다. 예. 그때 제가 가서 처음 본 검사님이셨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쭉 했던 검사님은 알겠는데 그때 가서 그때 처음 뵀던 검사님이라서 예.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증인, 그 통화 시각을 알려준 검사가 증인을 조사한 검사입니까? 예, 그때 참고인 조사할 때 했던 그 검사셨습니다. 증인은 지난 기일 이 법정에서 해당 조사를 외환죄 등 관련 조사로 이해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예, 외환죄 관련된 내용하고 기타 내란 관련된 일부 좀 포함된 그런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지난 기일은 외환죄 관련 조사로 이해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내란죄 관련한 참고인 조사라고 하는데 내란죄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사받으신 건가요? 그때 방금 말했던 이제 그 대통령 2차 통화 내용하고 일부 뭐 그런 내용의 몇 가지 질문들이 그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 내란죄 부분 관련해서는 조서가 작성되었습니까? 조서. 제 기억으로 그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외환죄 조사와 통화 시각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죠. 외환죄 조사와 그 당시 증인과 그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증인과 대통령 사이의 통화 시각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관련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검찰에서 조사하시는 분이 그 전체적인 꼭 조사하는 내용 중에서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 하셨던 분들의 조사했던 내용들을 단정하는 거라서 예.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지난 기일 이후 오늘 법정에 출석하기 전까지 특검 측으로부터 사유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 이후에요? 아니, 지난 목요일 재판 이후에 묻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증인 출석하라고 예.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이런 문자 온 거 이외에는 일체 없었습니다. 예.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방법에 관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과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그거는 주로 김용현 장관하고 뭐 확보하고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게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증인은 대통령과 두 통의 전화를 한 것이 전부이죠. 비상계엄 당일은 12월 3일 날 그 헬기 이동할 때 한번 그 통화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12월 4일 날 그 국회 의원들 끌어내려갈 때 그때 했던 통화 두 번 통화했고 예. 그 이후의 거는 제가 12월 6일 거는 제가 안 받았다고 지금까지 계속 진술해 예. 왔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일시는 특정하지 않고서라도 임무에 관한 지시는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죠. 앞에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예.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예. 일시는 특정하지 않고서 라도 임무에 관한 지시는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예, 그게 12월 1일 날 확보 장소 6개 확보 장소를 예. 12월 1일 날 제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공수처 송부기록 2899번 기록 321면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그 합참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그 VTC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 사항 확인 및 준비되는 대로 이행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VTC에서가 아니라 증인과 비아폰으로 통화를 할 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죠.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저 화상회의를 켜놓고 저 말을 하면서 명령은 비화폰으로 할게 이렇게 직접 김용현 장관이 얘기를 해서 수방사령관 먼저 통화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박스로 쳐져 있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유사하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지시된 사항 이행하고 너는 이제 화상회의 등장해서 나가서 임무 수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대로 화상 끊고 나와서 제 임무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VTC에서도 듣고 예. 그 무렵 이루어진 통화에서도 요 내용을 똑같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내용을 그때 듣긴 들었는데 제가 저렇게 똑같이 들었는지는 약간 기억 불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그때 똑같이 화상에도 등장해 있었고 김용현 장관 말하는 것도 듣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수방사고 저는 비화폰으로 지시할게라는 말까지 했었기 때문에 전화로 제가 받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VTC 무렵에 이루어졌던 그 통화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 사항 확인, 준비되는 대로 이행 지시, 이 내용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좀 증인 말이 예,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럼 같은 얘기를 한 거네요. 예. 통화에서. 예. 어쨌든 증인에게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특전사의 임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면서 지시사항과 제한사항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인데, 하여튼 김용현 장관이 VTC 또는 증인과의 VTC 무렵에 있었던 통화 이전에 증인에게 내린 지시사항과 제한사항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저 명령하달 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은 22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TV에 나와서 이제 담화 발표하실 때 그게 23분부터 뭐 27분 고하간 때인데 그 22분 어간 때부터 해서 두세 번 두 번인가 통화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707 특임대 2개 지역대를 헬기에 탑승시켜서 국회로 보내라. 예. 그거를 그때 당일날 저한테 콕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전에는 뭐 12월 1일 6개 확보 장소 얘기했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제한사항은 뭡니까? 제한사항. 지시된 사항은 뭐 707 그날 특임대에게 6개 장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제한사항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말을 그날을 12월 3일 명령하달할 때 제한사항 했던 용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 그치에 그냥 제한사항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 제한사항이 뭐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한사항은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까? 전에? 그날 12월 3일 제한사항이라고 말씀만 하셨고 굳이 그 해석을 지난번 통의할 때 그 뭐 실탄 공포탄 문제로 얘기하신다면 지금 얘기하면 제가 그 부분을 매듭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제한사항에 대해서 뭐 기억이 안 나시면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제한사항 그 용어 자체만 얘기하고 그 제한사항이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 증인이 제한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한사항 그 말 자체밖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4-1 보겠습니다. 증제 15호증 김용현의 헌재의서의 증인 진술 증언 내용입니다. 녹취서 제시하고요. 김용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병력 동원과 관련해 첫 번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전원 숙련된 간부로 하라.
그리고 무력 충돌로 문제될 수 있으니 실탄은 지급하지 마라. 그리고 병력은 국회 경내와 선거관리위원회만 투입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김용현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만 내지 3만, 최대 5만 내지 6만의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했고, 자신이 그러니까 김용현이 3,000명 내지 5,000명 규모를 건의했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혹시 이런 증언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증언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헌재에서 증언한 걸 들은 적이 있냐고요? 저거는 이를 좀 내려주십시오. 저거는 윤석열 일단 전 대통령 증인 들었는지 안 요 내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묻습니다. 아직 본 질문 한 게 아니에요. 요 증언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증인도 이 김용현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헌재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만 묻습니다. 저 말을 김용현이 전 장관이 저한테 아니, 그대로 그게 아니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 김용현 장관이 이런 헌재에서 이런 증언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 저걸 저렇게 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헌재에서요. 김용현 장관이 헌재 저런 증언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헌재 예세기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고 나중에 예. 조서를 막 보면서 했던 부분들은 이제 김용현 장관 조서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분명치는 않습니다. 제가 헌재에 또 저 문구를 제가 봤던 기억은 그렇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예, 근데 특전사령관이었던 증인 있고요.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예하부대에 한 지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시가 공통돼요. 그것이 보면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지시의 내용과 같은 지시가 확인되는 것을 보면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숙련된 간부만 출동시켜라. 실탄은 지급하지 마라.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한다라는 등의 지시를 제한사항 또는 지시사항으로 하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인은 이런 내용의 지시를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고 얘기하세요. 예, 저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하기 전에 일단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 말씀을 들어줘야 아니, 제가 설명되죠. 아니 있다 없다 얘기하신 다음에 저렇게 설명을 꼭 집어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럼 중간에- 말씀해 보세요. 예. 아니 말씀을 안 들어주시고 아니 말씀해 보시라고요. 예. 기회를 드립니다. 아, 지금 말씀은 있다 없다를 먼저 말씀하시고 쭉 설명을 해달라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저런 식으로 저한테 제한사항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제한사항 그대로 확인하고 이행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전체를 놓고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실탄 문제 제가 매듭짓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그 어느 순간인가 그 12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 전이었습니다. 이거는 군 작전 수행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군인은 특전사나 특임대나 평상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으로 작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김용현이랑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실탄은 사용해서도 안 되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뒤로 이런 방법 없었고 실제 12월 3일 당일날도 실탄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공포탄만 주고 실탄은 휴대하지 말라, 전체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절대 주지 말고 지역대장하고 대대장 너희들이 통합해서 가라. 그렇게 지시를 제가 했었고 그 와중상에 22시 40분경에 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는 바람에 또 탄박스 자체가 차량으로 막 적재돼서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진행됐다가 만약에 김용현이 정확하게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12월 4일 날 저한테 또 전화 왔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탄 무장 문제에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있었습니다. 김철진 보좌관이 저한테 2번 18시경 경기 넘어서 2번 전화했는데 저의 무장 상태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특전사가 김용현 전 장관인데 무장을 어떻게 하고 갔냐 확인해 보라고 저한테 다시 전화 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을 해줬습니다. 저는 공포탄 들고 갔다. 실탄은 지역대장과 대대장이 통합해서 보관해서 가라고 했다 라고 피드백을 다시 해줬고,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 그럼 답변 그 피드백까지 제가 나중에 김철진 조서에서 그 문구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전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 그럼 특전사에서 그대로 답변 자료를 정리해라, 이렇게 김용현이 지시했다는 소리까지 제가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답변한 조서까지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저거 문제는 이미 그 전에 특전사 대대급 이하는 병사가 없습니다. 다 간부입니다. 100%. 그런 것들을 알고서 얘기했던 거를 문구를 써놨다고 해서 지침을 준 거냐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제한사항이라고 받았다고는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증인이 말한 제한사항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 증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김용현 장관의 제한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기지시사항과 제한사항. 제한사항은 증인의 김용현 증인이 장관이 판단해서 하라는 제한사항이라고 겁니까? 얘기해서 김용현 장관이 제한사항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걸 제한사항으로 이해를 해서 예하부대 지시한 것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당일날 명령하다 할 때 그 실탄 문제 앞서 연기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그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제가 명령하다 할 때 그 예하부대 가업지에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거를 연상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다리 사망. 여인영의 사건 712번 증인 피신 좀 일부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에서 근데 또 이렇게 진술했어요. 증인 검찰에서 또 왜 이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점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사람을 안 다치게 특전사가 작전을 잘했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장관, 그 김용현이 증인한테 전을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거 사실대로 진술하신 거죠? 예, 저 분명히 제 기억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저렇게 특전사가 사람 안 다치게 잘했다고 얘기하셨던 일을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기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은 이제 피고인 증인에게 12월 4일 00시 31분 통화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요? 12월 4일 예, 00시 31분에 그런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왜 국회 그 지시대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았냐라고 문책성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직접 하거나 누굴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왜 끌어내지 않았느냐? 예. 뭐 생각을 해요? 기억은 있냐 없냐 없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 되지. 기억은 없습니다. 없죠? 예.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누굴 통해서든 받은 적이 없죠. 이런 얘기를. 예, 그 뒤에 그렇게 지시를 받고 나서 왜 대통령 통화했던 거는 그게 끝이었기 때문에 그날 4일은 그 뒤로 또 전화하셔가지고 왜 뭐 안 끌어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다 묻습니다. 예? 누굴 통해서라도 그렇게 문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굴 통해서라도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은 없죠? 이제 왜 안 끌어냈냐고 소리 듣는데 들은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증인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한번 간략히 살펴볼게요. 증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같은 달 이제 12월 4일 새벽까지 비상계엄 상황이 있었고요. 증인은 12월 6일 12시 14분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유튜브 생방송 인터뷰를 했죠. 12월 6일 날 했습니다. 12시 14분이요.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을 언제 처음으로 받았습니까? 제가 그때는 처음에 12월 6일날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가 제 기억이 혼선이 있어서 나중에 정정을 했는데 12월 5일날 전화가 저녁에 왔었습니다. 그때 온다라는 얘기는 그때 들었었고 그래서 대략 뭐 주제 몇 가지 정도를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12월 6일날 제가 참모들 법무실장, 그 방첩부대장, 작전처장 그리고 거기에 707 단장을 불러다 놓고 그 내려온다고 하니 이런 내용을 제가 그때 주제를 그때 거기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해서 그 김병규 대통령 그때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증인 그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받은 것입니까? 제 기억은 김병주 의원하고 직접 통화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를 갖고 계신 모양이죠? 예? 서로 전화번호를 갖고 계신 모양이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근무할 때 전화하기 제가 쉽지 않을 처장할 때 텐데, 예. 예. 작전 그 연합사 지구사 작전 아니, 처장 전화번호 때. 갖고 계신지 예. 서로 묻습니다. 예. 그 인터뷰가 성사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터뷰가 성사됐잖아요, 증인과 예. 김병주 TV 사이에 인터뷰가 성사됐는데 그 성사되는 과정에 이걸 인터뷰를 꼭 해달라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관여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증인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말린 사람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12월 6일 날 오전에 의견을 참모들한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그 자리가 그 여당 그때 당시 그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 내려오는데 그 다른 쪽 반대 국민의힘 쪽도 이렇게 오는 게 같이 있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류의 의견이 그 참모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제가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오후에 제 직무가 정지된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특전사령관 직책으로 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참모들이 수긍을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내려갔던 겁니다. 그 참모들은 분명히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말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주하고 일방의 박선원 의원들만 있는데 예, 반대쪽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같이 당시 와서 야당 의원들만 있는데 여당 예, 의원도 있어야 되는 거 같이 아니냐? 있어야 오해가 좀 덜하지 예. 않겠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특전사령관의 지휘에 있을 때 지휘에 있을 때 예. 증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터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날 오후에 제가 직무정지 된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그 얘기하고 있다가 오후에 바로 직무정지되고 사무실에서 짐 같은 걸 필요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직무 정지된 이후에 12월 5일 날 직무 정지됐는데 그럼 12월 6일은 12월 6일 날 오후에 직무정지했습니다. 12월 6일 날 예. 12월 6일 날 직무 정지되는 거 알고 예. 직무 정지되기 전에 한 것이다. 예, 그게 그래 12월 6일 오전인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직무 정지되기 전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말고 다른 이유는 또 없었습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국방위 관련된 부분들도 5일 날도 당장 다 불러준다고 했다가 다 안 하고 저 김용균 전 장관하고 박안수 전 사령관만 갔지 않습니까? 국방위. 저희도 최초에 저는 대상자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 다 오지 말라 그랬고 그 뒤로도 제 기억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오지 마라 그래도 다시 또 저희는 못 간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 제 특전사령관으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던 제 부하들한테 제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서 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제가 명확하게 제 직함이 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증인이 직무 정지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누구한테 정확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2월 6일 오후에 직무정지된다는 사실을 제가 그날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12월 5일. 예. 12월 6일 오후에 직무정지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희는 인터뷰 전에 그 질문 사항을 받았죠. 질문 사항. 인터뷰 전에요. 12월 5일 날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제 정도의 대화를 김병주 의원하고 5일 날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거를 제가 기억했다가 A4지다가 몇 줄인가 5줄 정도를 쭉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모들한테 오늘 이 정도 대화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게 법적인 문제나 그래서 제가 법무실장을 참석시켰습니다. 법무실장한테 법적인 문제, 방첩부대장한테 보안에 관련된 문제, 전반의 작전 절차를 작전처장이 제일 잘 아니 작전처장하고 707단장 오라 그래서 혹시 팩트와 다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보안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없도록 쭉 잘 참모들 판단해 보면서 그걸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라 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내려갔던 겁니다. 증인은 5-3만 묻겠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어떤 관계입니까? 김병주 의원하고 관계는 저 딱 장군 진급하고 연합사 지구사 작전처장 할 때 그때 한 1년 정도 그 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구사령관 할 때 1년 지휘관으로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증인 죄송하지만 그 장군으로 진급한 게 몇 년도이죠? 예? 증인이 장군으로 진급하게 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전이냐고요? 몇 년도에? 몇 년도에? 예. 갑자기 지금 좀 보시니까 헷갈리는데 본인이 예. 그 장성이 되는 거, 별을 다는 건 참 기억할 만한 중요한 시기인데 그 기억이 안 나세요? 2003, 98년인가 99년인가 제가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지금 좀 헷갈리는데 언제 된지 모르세요? 예. 그럼 98. 그럼 투스타가 된 지 언제십니까? 투스타가 제가 2003년도인가 그 작전차장하고 2013년도? 그렇죠. 2003년이야. 2013년이죠. 네, 그렇겠죠. 2018년. 예. 2018년에 2018년이죠. 예, 2018년 예, 증인 2018년도에 2018, 2019에 제가 증인이 언제 작전차 그 장군 진급을 하셨고 지금 뭐 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억 속에 지금 소장이 갑자기 되셨는지 이해가 예? 시기가 2018년도면 예. 2018년, 2019년 때는 아마 사단장을 끝나고 합창 작전부장 들어갔었던 적 같고 그 뒤로 제가 사단장을 2년을 그 뒤로 2년을 했습니다. 그 2년을 하고 그 전에 지작사 작전처장하고 그 전에가 이제 연합사 지구사 작전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횟수를 따진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갑자기 떠올리니까 지금 그게 연도가 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증인 잘 기억을 예. 못 하시니까 증인 본인의 인사 사항인데 잘 기억 못 하시니까 이거 좀 기억 환기용으로 제시어 묻겠습니다. 321번 증인 진술조서. 증인이 12월 9일 날 진술한 내용이에요. 검찰에서. 증인은 김병주 의원이 대장 계급으로 2018년경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준장으로서 한미연합사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 작전처장으로 참모 역할을 하면서 1년 정도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 후로 또 친분을 근무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했죠. 예, 그러면 저게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이 아까 장군 진급부터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진급한 횟수부터 좀 헷갈렸는데 2018년도에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계실 때 작전처장 저게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한 해입니다. 저때 처음 진급하고 1년간 모시고 2019년도 말에 제가 그 지작사 용인에 있는 지작사 그대로 작전처장을 갔다가 1년 정도 하고 19년 20년 그다음 말에 아마 17사단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2년 하고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네, 임갑근 변호사입니다. 증인 아까 이제 인터뷰를 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특전사령관의 현직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죠.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뷰 요청이 지금 국회의원 김병주 의원이 한 겁니까? 김병주 유튜브에서 인터뷰 요청을 한 겁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 저는 김병지 의원한테 그 전화 통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김병지 의원으로부터 받은 거지. 김병지 유튜브는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국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터뷰 요청을 받거나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김병주 의원, 전화번호까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김병주 의원의 요청을 받고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김병지 의원이 국방위원회의 자격으로 뭐 그걸 한다라고 했던 말씀하셨던 기억은 있고, 김병주 유튜브 개인 채널로 한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고, 그거는 그날 해서 내려갔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솔직히 저도 생방송하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녹화 방송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녹화 방송하면 또 이게 중간에 또 이게 말을 조작을 했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생방송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알겠습니다. 그냥 생방송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동의를 했고, 내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 김병주 유튜브 이제 관련된 뭐 방송 이렇게 꺼내놓고 뭐 하고 뭐 카메라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증인은 특전사령관 지휘에 있을 때 한다고 했지만 결국 김병주 의원이 김병주 TV라는 개인 자격으로 와서 증인을 인터뷰한 것이고, 이게 국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 유튜브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는 것을 증인이 동의를 한 것이고, 증인은 아까 방금 그 생방송이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적어도 특전사령관의 위치에 있다면 이게 어떤 성격의 인터뷰인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거는 분명 개인 자격이라고 얘기한 거 없고, 국방위원회 자격으로 내려와서 뭐 비상경 관련된 사항들을 뭐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그게 이제 국방위원이 자격으로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국회로 불러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는 국회에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네. 해도 저도 처음에는 대상자 포함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5일날 결국은 다 오지마 해놓고 결국은 박안수 사령관만 갔지 않습니까? 어째 그거는 제 선택의 여지와 무관하게 저는 냈다가 오지 말라고 이미 국회에서 정리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뭐 그 누굴 조사하거나 하는 경우는 국회의원 개인이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전체 이름으로 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절차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김병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증인의 인터뷰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증인이 판단을 단지 국방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응했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국방위원회 자격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던 것이 제 기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게 위에서 국방위 차원의 법적인 문제하고 그거를 제가 뭐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부분들은 그건 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하나 그 관련해서 추가로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사령관님, 그러면 지금 그 당일날 인터뷰 당일날 16일 아까 진술하실 때 예. 참모들 그 작전처장하고 법무관하고 실공실 단장, 법무실장 이렇게 그 오라고 해서 의견을 물어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일날 예, 12월 인터뷰하는 6일 날. 당일날. 예. 그러면 그 김병주 TV에서 인터뷰 제의를 할 때 전화가 왔을 때 전날 전화 왔다고 예, 하셨죠. 12월 5일 날 전화 왔어요. 예. 그때 그러면은 그 인터뷰를 응하실 때 물론 사령관님이 결정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 그 참모들을 불러놓고 하는 게 그 사령관이라고 하면 공직자라 하면 이게 그 인터뷰하는 것이 공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그 참모들 불러놓고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일 날 하는 게 타당했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제의를 했을 때 이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그 10월 5일 날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2월 5일 날은 제의를 받았을 때 참모들하고 상의하거나 뭐 이런 거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12월 5일 날은 그땐 저녁 때였습니다.
일과 시간이 아니고 아니 전혀 뭐 일과 시간 어쨌든 결국은 이제 하시기로 결정을 했는데 참모들 그 의견 없이 이제 단독으로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거 어떻게 단독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5일 날은 그럼 저녁에 12월 들었기 6일 날은 때문에 예. 12월 6일 날 아침에 그 법무실장, 방첩부대장, 작전터장, 707 특임단장을 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김병주하고 박선호 의원이 오는데 그 유튜브 관련된 부분들을 요청을 어제 김병주와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707하고 다른 법무참모 방첩부대장도 이게 좀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호 의원만 오는데 반대쪽이 없지 않느냐. 이게 반대쪽하고 전체 차원에서 같이 와야 이게 양쪽의 의견이 같이 전달되고 의견들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와 논의들을 다 해서 저한테 부정적인 시그널을 분명히 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하겠다고 결정해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와 배경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 조금 빨리 진행할까요? 지금 6페이지 정도 했는데 1시간 거의 가까이 돼서. 예. 지금 이경환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좀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그 김병주 TV 인터뷰 하기로 결정하신 거는 언제예요? 5일 날 얘기를 들어서 내려오시는 얘기 들었고 실제 결정은 이제 12월 6일 날 참모들을 얘기 들어보고 그때 그 최종적으로 난 그래도 내가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하고 그 관련된 답변 작성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면 12월 6일 날 참모들이 있을 때 그 시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모들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는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인 것 같고 예, 그러면 예. 증인이 직무정지를 12월 6일 날 될 거라는 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그게 6일인지 5일인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나지는 않는데 분명히 제가 전해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특정은 정확하게 솔직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증인이 그게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에 이제 직무정지가 될 것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것을 보면은 이게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직무정지가 될 것이라는 걸 그렇죠.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 맞죠? 그렇죠.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직무정지가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참모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 같은 자리가 그 인터뷰 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법무실장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예. 그 법무실장한테 이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을 했다라는 취지로 아까 증언을 하셨는데 예, 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증인이 확인을 하고자 했던 내용 그리고 법무실장이 답한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제 기억 속에 법무실장이 피드백 준 건 딱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아침에도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불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707하고 방첩부대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적인 측면은 방첩부대장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 법적 관련된 거는 법무실장이 저한테 정확하게 조언해 줄 것 같아서 법무실장을 불렀고 그때 작전은 707하고 작전차장이 알기 때문에 불렀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주제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쭉 그 주제 얘기해서 그런 측면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작성하는 내용상에 있어서 쭉 문구를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느냐, 보안에 문제가 있던 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상의하고 얘기해가면서 그 문구하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무실장한테 확인받은 내용에 이제 법적인 조언이라는 게 지금 증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부대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라는 부분하고 또 증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부대 측면하고 개인적인 측면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조언은 받은 것입니까? 그때 당시 기억이나 지금 기억이나 제가 쭉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조언을 피드백 명확히 기억나는 거는 지금 거기에 나가는 자리가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반대편 의원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명확하게 기억나고 나머지 문구 하나하나는 서로 이렇게 논의하고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저한테 요게 제한됩니다. 저렇게 제한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증인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답변할 사항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적어
보고 그거를 이제 그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때 거기서 종이를 갖다 놓고 주제 써놓고 그 관련된 답변 자료를 같이 정리를 썼으니까요. 직접 써가면서 했습니다. 예, 계속 묻겠습니다. 증인 하여튼 증인이 준장으로 진급한 이후에 처음 같이 아까 증인 모신다고 했는데 모시고 근무한 사람이 김병주 의원이었고 그 이후로 또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죠. 예. 그 이후로도 하여튼 2018년에 같이 근무한 이후로도 예. 계속 김병주 의원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잘 계십니까? 안부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현 사건 증거수본 169번 그 인터뷰 내용을 좀 파일로 재생을 좀 하겠습니다. 병력들이 나중에 에어싸고 창문을 깨고 이렇게 붕 안으로 진입한 것은 안에 진입해서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전팀들이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면으로 그를 들어가게 되면 앞서 지침을 줬듯이 국민 피해되는 상황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죠? 그거는 정독수를 못 그렇게 유출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네.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받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네. 녹취서도 같이 이 방송 내용이 녹취록이 있으니까 녹취록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해당 인터뷰에서 707 특임단 일부가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한 이유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방법을 찾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보고받거나 상급부대로부터 지침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일부 인원들이 있었는데 증인이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이렇게 대답했죠. 증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아까 방송도 보셨고 이렇게 그 내용을 그대로 녹취록을 검찰 수사 자료입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거 맞죠? 아까 보셨고. 저한테 중간중간 질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 부분을 아니 일단 잘락 잘라서 말씀하시면 일단 제가 이 부분 확인하니까 좀 대답을 해주시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는지 얘기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증인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으시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저 부분은 지난번부터 제가 이게 뭐 요원, 아니, 어려운 인원 거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증인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서 묻는데 이렇게 진술한 적은 있으시죠? 얘기한 적은 있으시죠? 장관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뭐 빼내라, 끌어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
여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707 특임단 병력은 없지요. 저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회가 본관하고 본회의장하고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때 저거를 본관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 요거는- 됩니다. 저게 예. 그때 당시에 본관, 본회의장 그게 같은 개념, 이게 막 헷갈리는 개념으로 예, 용어 썼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동의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본회의장이라고 한 것은 김병주 의원이 그 앞에서 본회의장이라고 하니까 앞에 보시죠. 앞에 응? 김병주 의원이 안으로 들어온 병력을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증인이 국회 본관을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좀 착각을 해서 본회의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간다는 그 당시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그때 당시 본관하고 본회의장하고 용어가 헷갈렸기 때문에 네. 그때 본관으로 들어간 인원들이 있었지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인원은 없었습니다. 예. 증인이 분명히 여기 다시 볼까요? 전임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라는 것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저거는 아니 들어봐요. 말하는데 그 순간 증인의 옆에 있던 이제 박선원 의원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그러자 김병주 의원이 증인은 인원 요원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을요 라고 말하고 다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나라고 말해 증인이 최초에 대답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제 이게 변질 둔갑되거든요. 증인이 인원이라고 말했다가 요원으로 다시 말했던 것은 전임 장관의 지시가 병력 즉 707 특임단원들을 나오도록 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려고 했던 것일 텐데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말해 갑자기 그 대상이 인원에서 국회의원으로 바뀌어 버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지난번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무수히 얘기하고 뭐 여론의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말장난 같습니다. 제 예. 기억은 분명히 00시 31분에 윤석열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고 그 예. 뒤에 그 인원들은 00시 34분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거를 왜 하냐면 707은 계속 들어갈 때부터 통화를 하면서 YTN 방송에 그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때 당시 31분 기준으로 하면 그 안에 있는 요원을 빼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간 인원들이 없는데 누구를 빼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원 요원 자꾸 용어의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4분 이후에 들어갔을 때 36분, 38분 그 707 단장하고 통화할 때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 빼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대화들을 증인 눈가끔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너무 걸려서 간단히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한 내용에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추후에 지금 증인이 하고 싶은 얘기 31분에 통화했다든지 그 후에 국방부 장관 통화한 내용은 추후 다시 물어서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인터뷰 내용에 이렇게 말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 분명히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고 그때 당시에 707 요원들을 뭐 뒤로 빼내라 이거는 네, 증인 잘 제가 봐요. 수긍할 여기서-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다. 예, 증인의 하는 내용은 아는데 그때 맨 처음에 12월 6일 증인이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 전임 장관을 얘기합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 이렇게 저거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인원 요원이라고 말하기 직전 부분에서도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들어갔던 인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인원은 특임단 요원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인원 밖에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일부 인원, 밖에 있던 일부 인원. 이건 특임단 인원을 말하는 걸 맞죠? 특임단원들. 34분 기준으로 하면 아니 좀 시간이 인원이-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진행되니까 요 당시를 묻습니다. 요때 저 요원은 분명히 요원을 빼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그 상황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때 말할 때는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문구는 제가
차마 저때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증인,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건 맞죠?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건 맞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예. 그 증인이 그 자기의 기억에 따라서 그 증언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 측은 본인들한테 불리한 어떤 증언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매번 그 증인의 증언을 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제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그런 않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부분은 알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변호인의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네. 예, 그 말씀은 저 특검님 말씀은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말씀을 하시는 거는 끝까지 듣고 나서 그 부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증인께서도 말씀하고 싶으신 게 많겠지만 의외로 지금 물어보는 건 그냥 아까 그 동영상에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게 맞냐, 지금은 그것만 여쭤보는 것 같고 이후에 아마 또 막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일단 변호인들께서 물어보신 거 답변 끝까지 한번 듣고 말을 좀 자르셔도 잘라라 그 말씀 드리고, 증인께서도 그 부분 지금 묻는 그 질문 일단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막 이제 설명하고 싶으시잖아요. 맞다 틀리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증인이 뭐 인터뷰 도중 뭐 바꾼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유도된 방향에 따라 바꾼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증인은 장관으로부터 여기 인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증인은 인터뷰 이후의 수사기관 법정 진술에서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00시 35분경 무렵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예, 그 01시 31분 윤석열 대통령 지시 받고 나서 이어서 아마 직후에 김종현 전 장관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취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김병주 의원과의 유튜브 생방송 인터뷰에서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두 국회의원의 그 유도에 따라 수긍하기 직전에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일부 인원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707 특임 단원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한 것은 00시 34분경 이후인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말하는 그러면 장관과의 통화 시점 그거는 그거는 00시 34분경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31분 통화한 이후고 직후였기 때문에 진무도 제가 최초의 자수서는 모든 거 쓸 때부터 그게 00시 30분부터 35분 그 사이 여간대라고 예. 그 제가 말씀을 계속 그렇게 드렸습니다. 장관과의 통화 시점도 00시 34분 이후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김영기 1대대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00시 30분경이거든요. 좀 자세히 보면 00시 30분 53초경부터 시작된 통화인데, 이때는 그 일부 707 특임 단원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기 이전인데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상현이 김영기 대대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00시 30분의 통화고, 이때는 특임 단원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기 이전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아니, 그걸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모르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제 설명 아니. 제가 압니다.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안다고 하시면 그다음 아니, 이 질문 부분 듣겠습니다. 말씀 안 듣고 넘어가면 아니, 계속 또 오해하고. 아니 근데 이후에 또 지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은 말씀을 아니, 듣고 아니.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하시죠. 예. 네. 압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재판장님, 이 부분의 증언은 지금 그 전체적인 내용을 증인이 쭉 그 설명을 해야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 변호인 측은 그 어떤 용어나 이런들의 미시적인 부분에 자꾸 집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끊어서 물으면서 약간 어떤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식의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인이 충분히 연속된 어떤 상황으로 그 증언을 함으로써 설명 가능하다면 증인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예. 더 이상 저희 질문하는데 박업수 특공부가 개입을 해서 계속 질문을 끊고 재판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질문 사항이 어떠한 법에 위반되는 바도 없고 또 저희가 질문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중간에 말을 끊고 이런 행위는 저희 증언을 고의로 좀 방해하는 것 밖으로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말씀 취지는 뭐 쌍방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데 저 특검법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일단 말씀하시는 거는 끝까지 좀 들어보자는 취지고 재판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입장에서는 본인도 지금 왜 자꾸 그러냐 하면 재판부에서 보기엔 증인도 지금 형사재판 당사자신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지금 걱정이 되셔서 부연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래도 질문하실 때 좀 전같이 안다라고 일단 밝히신 다음에 그 부분을 뭐 덧붙이시는 거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증인께서도 또 다음 질문들이 또 계속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부분을 하고 좀 잠깐만요. 좀 전 질문 그래서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답변하실 부분 답변하시고 그 뒤에 붙이고 싶은 말씀 하시죠. 그거는 제가 검찰 조서들을 보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후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지금 여기 변호인님들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그때 당시는 제가 공적 조서 내용, 제가 검찰 조서 내용들을 다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4명씩 들어가서 한 명씩 끌고 나오라고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조성현이한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성현이가 재판장님 지금 증인이 하는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그 않는 얘기를 전문 진술을 듣고 얘기하고 해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런 대통령이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상현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이상현이 조성현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는 증인이 왜 직접 말씀하는 그러냐면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조성현 통화를 하니까 했고 이렇게 끊고 그 물어볼 30분 아니, 잠깐만요. 이전에 잠깐만요. 이거 또 자꾸 뭔가 쌍방이 자기 지금 뭐 유불리 막 이런 문제를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듣되 좀 전같이 뭐 전문이나 재전문이 들어있는 부분을 직업복관이 그걸 가지고 막 사실 인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도 아까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면 본인이 괜히 뭐 위증 부담이나 본인 형사재판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설명하시는 거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은 변호인들께서도 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러실 수는 없고 그 증인께서도 설명하실 부분 설명하되 빨리 이렇게 빨리 하겠습니다. 예예 그 내용이 요지만요. 그렇게 예. 조성이 전달됐고 이진우 사령관하고 이상현이하고 30분 이전에 27분, 28분 통화했던 내용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현이가 저는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이 지시받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전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말까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통화를 00시 06분까지 그 이전에 이상현 여단장과 5-6차례 통화를 했고 00시 06분부터 쭉 뒤에는 707단장하고 통화를 하다가 34분에 제가 이상현 여단장하고 통화하고 41분, 45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텀이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그 구체적인 상태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앞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현 여단장이 저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31분 듣고 나서부터는 이상현 여단장한테 분명하게 34분과 41분, 45분에 제 워딩으로 이상현 여단장한테 문부 쓰고 들어가라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됐고 그렇게 지시사항을 이행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김홍일 변호사님. 예. 드립니다. 김병주 의원하고 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죠. 증인이 얘기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일부 인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인원이 누구냐 말이죠. 여기 인원이 누굽니까? 저건 본회의장이 아니고 본관인데. 아니 글쎄 아까 그 착각해서 그랬다고 했고 707 특임단을 얘기하는 거죠. 저 말 자체는 707 특임단 인원들이 들어간 인원이 있고 밖에 있는 그렇죠. 인원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거기서 인원은 틀림없죠. 두 그거는 개 다. 그렇죠. 그 저기 707 인원들이죠. 저 문구까지는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이렇게 좀 빼내라 할 때 저 인원은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지금 저 말씀을 위에 게 분명히 707 특임단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조치를 하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요원들을 빼내라. 이렇게 거기서 인원 요원은 지금 국회의원입니까? 저게 지금부터 지난번부터 제가 아니 몇 그러니까 개월 동안에 저거는 그럼 국회의원입니까? 저때 당시에 어떤 과정에 있어서 말이 혼선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저기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 요원이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거냐 말이죠. 일단 그 부분은 아까 국회의원들을 의미한다고 답변을 국회의원이라고 몇차 하셨고. 말씀드렸고 됐습니다. 저기에 예, 됐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하나만 하고 이제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시는 네네. 거 한 끝으로 가지만 다음 질문 계속 묻겠습니다. 하시죠. 예. 여기 지금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니까요. 제가 수방사령관한테 뭐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시간이 제가 여기 보면 지금 23시 33분경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1시간쯤 지나면 병력이 도착한다고 해서 도착했냐고 확인하는 시간이 저 수방사령관하고 저 밤 11시 33분하고 또 특전사령관하고는 밤 11시 35분, 이게 이제 12월 3일입니다. 이렇게 한 거 말고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그 31분에 이제 그 전화를 했다고 거기서 제가 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는데 그럼 그 전에 그 이상현과 공수 1여단장과 그 부하 사이에 의원 꺼내라는 얘기는 제가 수방사령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가 전파된 거 아니냐 하는데 좋습니다. 다른 부대장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단장이 자기 부대장, 자기 사령관한테 묻지도 않고 아래에다 지시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수방사령관하고 그 통화 내역을 보니까요. 특전사령관하고 31분에 00시 31분에 1분가량 통화하고 나서 그 후에 수방사령관하고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이거 혹시 특검 조사 시에 이런 거 안 보여주던가요? 이제 그걸 못 봤습니다. 네. 그 전에 내가 수방사령관하고 뭐 한 00시 한 20몇 분쯤에 통화라도 했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거 뭐 좀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혹시 뭐 넘겨짚을 수 있는데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는 12월 4일 날 통화는 우리 증인인 특전사령관 통화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계속 하실까요? 예. 그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장관이 증인에게 증인의 진술 취지에 따라 지시를 하기 이전에 34분 이후에 지시를 하기 이전에 이상현이 김영기에게 의원들을 끊어내라고 한 것이 되는데 증인은 김영현 장관이 증인에게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현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인가요? 이상현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예. 이상현하고 통화한 것은 00시 06분부터 00시 34분까지는 제가 이상현하고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상현에게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00시 질문할 때. 06분까지 예. 00시 06분부터 그 이전에 23시 때까지 5번 이동하는 상황에 대한 체크 지시를 제가 했고 00시 06분부터 00시 34분까지는 또 이상현하고 제가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상현이 수방사령관하고 27분, 28분 통화를 하고 그 앞서서 이진우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던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1분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상현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네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진우로부터 듣고 그런 사항들을 그러니까 증인이 이상현에게 묻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들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증인이 이상현에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네요. 그 31분 전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증인이 이상현에게 지시를 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상현하고 통화한 건 31분 이후에 제가 이상현하고 34분에 통화했고 41분, 45분에 그러면 통화했습니다. 34분, 31분, 41분, 45분입니다. 그럼 31분, 35분 요때 이상현에게 41분, 45분입니다. 예? 00시 34분, 예. 00시 41분, 예, 알겠습니다. 00시 45분 그렇습니다. 34분, 41분 이상현과 통화하면서 그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저는 그때 예. 그렇다면 이상현은 증인의 지시 없이 김영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지시를 한 것이 되네요. 그렇진 않죠. 이상현 아니, 입장으로 봐서는 아니, 앞에 증인이 저는 34분 41분에 지시를 했다는데 이상현은 31분에 지금 30분에 김영기에게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려고 해요, 저희도. 그거는 어찌됐든 증인이 어떤 모르는 과정을 건 거쳐서 대답하지 이상현이 마시고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수방사령관하고도 제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수방사령관은 협조하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연장선상으로 해서 뭐 담을 증인 넘어갔다고 추측하는 얘기를 것이고요. 하고 예? 그렇게 증인 예? 추측하는 것이고 수방사령관과 협조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쪽에서 뭐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지금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그 정관에 뭐 수방사령관 들었다 치더라도 저는 이상현 입장으로 봐서는 34분과 저한테 41분, 45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상현이는 제 지시를 받고 들어간 지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상현한테 지시한 제 책임이 있다라고 아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증인은 34분, 41분 지시했는데 왜 이상현은 30분에 왜 그런 김영기에게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걸 묻는데 증인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렵습니까 묻는 게? 뭐 이게 유도 질문입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그렇게 지시한 걸 몰랐고 이후에 검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요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저번 길에 뭐 마이크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상현이 증인의 지시로 오해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뭐 답변을 하길래 또 물어보겠습니다. 뭐 증인 혹시 예. 이상현은 증인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전에 김영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증인이 지금 그렇게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유튜브 인터뷰 전에 김병주 의원과 몇 번 통화를 했습니까? 언제 12월 6일 이전에요. 인터뷰 전에. 곧 5일 날 한 번 했다고 말씀 한 번만 했습니까? 6일 날은 예? 한 번만 했습니까? 6일 날 왜 안 나오냐 뭐 이렇게 해서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5일 날 몇 번 했고 6일 날 왜 안 나오느냐 빨리 나와라 뭐 이러면서 여러 번 좀 통화를 했겠네요. 예, 막 6일 날 그랬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혹시 증인에게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증인에게 어떤 제안을 했나요? 뭔 제안을 합니까? 없으면 그런 없다고 게 하시면 없습니다. 됩니다. 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제안도 없었다. 예, 그다음에 다시 또 그 녹취 파일 좀 듣고 녹취서도 제시하면서 묻겠습니다. 네.
사령관님 차 같은데 여기 비춰보세요. 네. 네, 사령관님 차량 같네요. 네. 여기 다 나와. 아이고, 사령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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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민주당,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 국회의원이고요. 우리 박선원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온 목적이 보고 받으셨겠지만 항의 방문을 하고 또 좀 사령관님하고 면담을 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저께 국방위가 열렸는데 실제 사령관님하고 우리 당에서는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출석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상조사가 안 됐고요. 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항의 방문 겸 사령관님 면담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좀 풀어야 되겠다 해서 면담. 예. 그 김병주 의원 인터뷰에서 증인과 처음 대면했을 때 녹취록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아이고, 사용관님. 네, 지금 저는 민주당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 국회의원이고요. 우리 박선원 의원입니다. 라고 말한 후 저희들이 온 목적이 보고 받으셨겠지만이라고 얘기해서 마치 증인과 아무런 조율 없이 그냥 보고만 받고 조율 없이 찾아와서 증인이 국회의원들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자신들이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증인은 그 전에 이미 김병주 의원 등이 방문할 것이라는 것과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인의 답변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알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신 거죠. 5일날 온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 저 목적을 보고 받으셨겠지만 저렇게 김병주 의원 얘기는 목적을 보고받던 저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때 당시 5일날 6일날 제가 내려와서 참모들 부를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참모들이 저한테 무슨 목적을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 12월 6일날 그 김병주 의원하고 이 의원들이 위병소에 도착했다.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자꾸 나오라고 한다라는 그 내용의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보고를 받았고 증인이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할 것인지도 이미 알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죠. 5일날 제목과 관련된 사항들 얘기해서 제가 써서 6일날 참모들이랑 토의했다고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노재헌 법무실장 등과 미리 답변을 준비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 제목 가지고서 제가 6일날 논의했습니다. 예. 증인은 사전에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도 군인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득해야 하는 허가는 받지 않았죠. 예, 그거는 제가 국방부 사전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 증인은 이 인터뷰 당시 인터뷰를 할 때요. 비상계엄 상황, 그러니까 3일 저녁과 4일 새벽까지 대통령과의 통화가 2번이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죠. 저 인터뷰 할 때요? 예. 예. 그런데 증인이 이 인터뷰 당시에 23시 36분경의 통화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통화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예, 제가 맞습니다. 저 때 당시는 첫 번째 통화만 당시에서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첫 번째 통화만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당시 통화할 때 거기 아까 말했듯이 참모들이 민주당 의원 쪽만 참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국방위였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생방송되고 유튜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00시 31분 그 얘기가 어떤 파급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거는 할 얘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여야 다 있고 국방이 정식적으로 국방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인 장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증인 인터뷰한 내용이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인데 그건 파급력이 없습니까? 예? 그 뒤에 장관 뭐라고 말씀? 아니 증인이
우리는 뭐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전임 장관이 증인에게 지시한 것이 그 국회 본관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하셨잖아요. 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파급력이 없습니까? 포함 뭐라고요? 포함. 지금 잘 안 들리세요? 그거는 다시 예. 그날은 12월 1일 날은 장관이 얘기한 부분만 했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 12월 1일? 지금 장관이 12월 1일 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12월 6일 날 인터뷰할 때 예, 12월 6일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계속 보여드린 거 인원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 지금 전임 장관이 증인에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우리는 인원이 특임단원이라고 해석하는데 증인은 인원이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묻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라는 이 증인의 인터뷰 내용은 파급력이 없습니까? 파급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고요. 뭐 파급력이 없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제가 대통령 말씀을 저기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31분 이후에 김용현 장관이 저한테 정확한 워딩은 안 나지만 국회의원 뭐 끌어내라 이런 부분들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10월 6일 날 인터뷰할 때 장관이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제가 그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7-2항 묻겠습니다. 또 다시 그 동영상 파일을 좀 지금 오늘 예, 재생하겠습니다. 사실이 또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전화를 해서 이동 사항을 체크했다. 네, 그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녹취를 볼게요. 김병지 의원의 증인과 인터뷰가 진행되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전화를 해서 이동 사항을 체크했다. 네, 그거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죠? 라고 재차 묻는데요. 증인은 사전에 김병지 의원과 인터뷰 내용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헬기의 이동 현황을 확인했다고 하면 이슈가 되겠다고 생각해 김병주 의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자체를 저기서 말을 처음 꺼낸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 자체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주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신 건 맞고요. 그거는 김병지 의원이 얘기한 건데 제가 예라고 인정한 것은 이동상 체크 저 말이 맞기 때문에 제가 예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1073년 중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던가 전화를 받았던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직접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그러면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예.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제가 지금 기억은 그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동 상황을 물어보고 그때가 한 몇 시쯤 됐습니까? 전화 받은 시점이. 그건 지금 제가 잘 작전 중간이었습니까? 예, 작전 중간쯤 그러니까 됐는데 병력이 국회 한 도착할 때쯤 하기 전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누구 비서관이 먼저 대통령 그렇지 전화입니다라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왔습니까?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그래서 707 부대 이동 사항이 어떻느냐 이런 걸 했고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끊었습니다. 아, 그렇게 끊었고요. 예. 그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요. 예, 뭐 이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동 중이 있다라고 그 작전 사항을 말씀을 얘기했고. 증인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도 김병주 의원 별로 놀라는 눈치가 아닌 것을 보면 김병주 의원은 이미 증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증인이 이러한 얘기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예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는 겁니까, 미리? 이동 상황 체크를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김병주 의원에게 인터뷰 전에 미리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인터뷰 당시에 그때 얘기했지 사전에 뭐 인지하고 얘기한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겁니다. 인터뷰 당시에는 전말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인터뷰 내용 아까 보셨는데 그 12월 6일 인터뷰에서 대통령과는 이동 상황 확인 관련한 통화만 있었다고 발언했죠. 예. 근데 증인은 2024년 이제 12월 9일 이제 자수서를 제출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자수서에서 처음으로 저 인터뷰 때는 통화가 한 번이었다고 얘기하다가 자수서에서 대통령과의 통화가 두 번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00시 30분경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했죠. 예, 자수서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증인은 해당 자수서에 대통령과 통화가 두 번 있었다고 기재한 것을 그 증인의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진술 및 그 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사정으로 주장하고 있죠. 그때 당시 그렇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증인 뭐 두 번 통화가 있었다는 걸 뭐 저희 뭐 변호인단이 뭐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화 내용이 문제가 될 텐데요. 계속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9일자 자수서와 같은 달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진술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증인이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를 한 이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많은 언론사에서 이상현이 증인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죠. 12월 9일 자수서 제출하고 이상현 언론 보도를 얘기하신 겁니까? 예. 이상현이 증인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내용이 12월 6일부터 보도가 되거든요. 봤던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 세부로는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예. 증인은 이상현이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이상현의 인터뷰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보도되기 전에 알았습니까? 아니면 보도된 다음에 알았습니까? 지금 기억으로 봐서는 보도된 이후에 제가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인터뷰 보도 당일에는 알게 된 것은 맞죠? 그게 지금 당일인지 그 이후인지 제 시기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좀 정도 되겠네요.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인터뷰 내용도 뭐 보도된 시점에 알게 되셨겠네요.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이 그럼 자수서 제출하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상현의 인터뷰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자수서 제출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자꾸 어느 시점점 정해놓고 이전이냐 이후야 물어보시면 제가 그래도 자수서 제출 이전에 이상현의 인터뷰 내용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건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도 상식적으로 이상현이 인터뷰했던 시점은 솔직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12월 난다고 6일이거든요. 예? 12월 6일. 12월 며칠이요? 6일에 증인도 김병주 TV에 나와서 저런 인터뷰를 했지만 이상현은 언론사와 또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때 증인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하고요. 그 내용이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증인은 당연히 그즈 알았겠죠. 그 내용을.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지금 되짚어 보면 아마 6일부터 그 10일 그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그래서 변호인은 2024년 12월 6일 낮에는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중 하나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가 같은 날 이상현이 증인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인터뷰를 한 내용이 보도된 이후인 12월 9일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네요. 그 시기하고 그거하고 연관 짓는 건 제가 잘 이해 안 갑니다. 예. 증인은 이상현이 증인의 지시를 폭로한 마당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증인의 책임이 낮아질 수 있겠다. 대통령이 헬기 이동 상황을 체크했다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파괴력이 있어서 증인에게 집중된 관심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요. 제가 당일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제가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고려사항을 고려해서 뭐 시기를 저울질하고 뭐 이상현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8-2양 묻겠습니다. 김영현 사건 321번 증인 진술서 해당 면만 제시하겠습니다. 특검은 2024년 12월 9일자 자수서가 수사 과정과는 관련 없이 제출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증인은 해당 자수서를 증인이 2024년 12월 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제출했죠. 예, 12월 9일 날 제출한 거 맞습니다. 근데 증인에 대해서는 12월 4일부터 고발장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접수됐고 증인은 인터뷰 당일인 12월 6일 직무 정지 및 출국 금지가 되었죠. 증인은 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렇게 확인됐다 그러면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사건 321번 객진술하고요. 증인은 2024년 12월 7일 검찰로부터 당일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가 조사를 한번 미루신 후에 12월 9일 검찰에 출석해 진술하기 전날인 12월 8일 오후 내지 저녁 오후 내지 저녁부터 자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12월 9일 나가기 전날 자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12월 9일 날 제출을 했으니까 저는 그 전부터 하루 그날 딱 끝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쭉 계속 작성을 해오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12월 9일 날 작성했다 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좀 제가 계속 워드 작업을 해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날부터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 전부터 작성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진술 조서를 보면 검찰과 증인이 진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조사를 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술서가 바로 자수서라는 이름으로 증인이 제출한 문건이죠. 누가 진술서를 제출을 진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조사를 받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인이 진술하신 건데요. 이걸 보면 그 진술서가 자수서가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진술서를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저게 저렇다 그러면 저건 자수서일 겁니다. 예. 323번 증인 자수서 제시하고 좀 볼게요. 근데 이 자수서 내용을 보니까요. 자수서 말미에 뭐 증인이 서명하기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작본부터 형식적 기재사항이 법률 문서 근데 형식에 맞춰 작성되어 있고 띄우지 못하게 하더니 오늘은 띄워도 됩니까? 잠깐만요. 예. 예. 어제는 저거 띄우지 못하게 하더니 오늘은 띄워도 됩니까? 지금 뭐 검사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그 검사님이 이해를 할 내용인데. 아니 혹시 또 갑자기 그 말씀하시죠. 생각이 뭐 군사기밀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증인 아닙니다. 증인 검사도 아닌데 왜 검사님도 이해를 안 하는데 증인이 이해를 하죠? 아니 잠깐만요. 예. 증인께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예. 아니 어제 왜냐하면 갑자기 뭐 그 생각이 들어서 인적 그냥 사항이나 군사기밀 같은 제가 중간에 진행을 방해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어제 이거 가지고 제가 갑자기 지난번에 할 때 왜 띄우냐고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있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뭐 군사기밀 혹시 뭐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시죠? 예, 계속하시죠. 예, 이게 보면 그 법률문서 형식에 맞춰 작성되어 있고 그 뒤로 1. 근 주요 경력, 2. 가족관계, 3. 재산 정도, 4. 본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5. 지휘통솔 체계, 병력 운영 관련, 비상계엄 관련, 시간대별 상황, 본인 기억, 7. 이 사건과 관련 제가 사용한 휴대폰 등의 목차로 작성되어 있으며 6항은 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소는 증거 순번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어요? 예, 그 323번입니다. 예. 이 자소는 변호사가 개입해서 작성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이 자소는 실제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의 말을 듣거나 메모한 것을 기초로 작성한 문건입니까? 저거 제가 작성한 게 당연히 맞고요. 예. 대신에 그때 당시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저걸 작성할 때 주로 제가 저걸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의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물어봐서 그 틀을 갖다 놓고 제가 작성한 거지 저 세부 내용을 변호사가 작성을 고치받은 건 아닙니다. 예. 변호사의 개입 없이 작성한 겁니까? 변호사가 저 작성할 때 저렇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 예. 조언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 증인은 12월 9일 검찰에 자서를 제출하면서 받은 당일 검찰 조사에서는 시간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이 별도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억에 따른 것이어서 일부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자소서 6항을 보면 시분까지 특정해 행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비합헌 통화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이 작성한 작전 일지나 다른 자료들을 기초로 기억을 해 나가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가 2024년 12월 13일 군검찰 피의자 조사에서는 작전 일지와 핸드폰 기록을 보고 기억을 더듬어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그러니까 12월 9일 조사 내용하고 12월 13일 조사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둘 중 어떤 진술이 맞습니까? 저것은 어느 하나가 딱 맞다고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제가 12월 16일 날 직무정지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모든 핸드폰을 다 그 반납하고 왔기 때문에 그때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때 통화했던 부분을 체크해서 그거를 기준점으로 그거 없이 제 기억에 의존해서 하나씩 이렇게 껴맞춰가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두 개 나눠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핸드폰 비합헌 통화 기록을 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옮겨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 비합헌 통화 기록을 기초로 해서 이 자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가 거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합헌 통화 기록은 다 솔직히 못 보고 굵직한 중간중간 큰 틀만 기억받고 나머지는 제가 기억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짜맞히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소서도 제 본인 기억을 위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뭐 몇 시경, 뭐 몇 시부터 몇 시경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이 직무정지를 당해 군용 비합헌을 반납한 것은 인터뷰 당일인 12월 6일이죠. 직무정지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 당시에도 증인은 이미 작전 일지를 받아두고 비합헌 통화 기록도 정리해 두었던 것이죠. 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진 않았습니다. 작전 일지는 예. 그 6일날 한번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작전 일지를 그래서 제가 명령하고 그때 그 상황하고 임무 그것도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 상황하고 임무는 내가 말한 기억이 없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봤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기억합니다. 예, 증인 비합헌은 언제 몇 시경에 반납하셨어요? 12월 6일 직무정지 되셨는데 오후에. 직무정지 되면서 예. 그때 나올 때 제 비합헌을 그때 일부는 그 행정실장이 누구한테 줬던 것 같고 누구 책상에 놓고 그러고 나서 그 순간부로 탁 놓고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뷰 당시에는 비합헌을 반납하기 이전이네요. 반납 말입니까? 예, 반납. 제가 반납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다가 아니, 증인이 반납 직무정지가 12월 6일 날 오후에 됐다고 하니까 증인은 공식적으로 비합헌을 인터뷰 당시에는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인터뷰 당시 때는 갖고 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제가 들고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네, 이경호 변호사님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증인 그 비합헌 통화 내역 미리 메모해놨다고 증인, 그러니까 반납하기 전에 미리 메모해놨다고 증언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예.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그게 4일 날부터 6일 날까지 시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중간중간에 굵직한 거는 제가 A4지 어딘가 썼다가 나중에 자소서 정리하고 나서 그때 다 정리를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하기 이전에 증인 그 비합헌 통화 내역 관련해서 다 정리를 메모를 다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다 해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증인 그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하기 이전에 증인의 군용 비합헌 통화 내역을 이미 뭐 전부 아니면은 뭐 증인이 뭐 일부라고 일부로 기억하시면 일부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군용 비합헌 통화 내역을 메모를 미리 해 두셨던 거죠?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하기 이전에. 시점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6일 날 제가 놓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증인의 비합헌 통화 내역, 그 내역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 두 번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도 증인은 김병주 의원과의 12월 6일 인터뷰에서 00시 30분경의 통화는 얘기하지 않고 한 번만 있었다. 12월 3일 11시 30 몇 분경에 있었던 통화만을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30일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 것은 통화 내용의 어떤 심각성, 파급력을 고려해 묵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말은 거기서 말할 자리가 아니고 파급력 때문에 제가 말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12월 10일 국방위 갔을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증인은 12월 9일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았고 해당 조사 당시 자소를 제출한 것은 맞죠? 예. 당시 조사 당시 증인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이름까지 얘기하죠. 조모 변호사님 맞습니까? 예, 그런 걸 기억합니다. 조모 변호사님. 9-2항 읽겠습니다. 321번. 해당 조서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조서 열람 시각 이후에도 질의응답 등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총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함. 실제 수사 진행 시간도 8시간 초과라는 기재가 있는데 증인이 기재한 것입니까? 이거 왜 이런 독특한 좀 이런 기재를 아마 처음 봐서 분명히 저건 다 자필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썼을 겁니다. 예, 이것도 증인이 기재한 것이네요. 그 다음에 320번 곽종원 진술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검찰 제1회 조사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장님, 이 질문은 그 잘못된 전제에서 변호인께서 질문하신 거로 보여서 수정해서 질문하도록 좀 지휘해 주시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 때문에 그 말씀을 잘못된 전제가 무엇인지.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의견으로 여러 번 밝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좀 예. 뭐 변호인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든지 지금 그렇게 바꿔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질문 전제가 뭐 그렇다고 하니까 예. 증인이 이렇게 진술해서 묻는 거예요.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거기서 조사를 받아도 어차피 경찰에 다시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어서 묻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거기서 조사를 받아도 어차피 경찰에 다시 출석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왜 굳이 검찰에 이렇게 진술까지 하셨는데 검찰의 출석에 조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저게 제가 저때 당시는 검찰이 수사권이지 경찰이 수사권이지 제가 뭐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고 저 말했다 그러면 제일 저한테 처음 조사받으라고 연락 온 데가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처음 약속한 데가 저기였고 그 뒤로 경찰하고 뭐 어딘가에서 막 연락이 왔었는데 이미 저는 검찰하고 이미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약속한 대로 난 가겠다라고 한 이후에 뭐 경찰에서 저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뭐 그 수사권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검찰에서도 나와라, 경찰에서도 나와라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아마 증인이 검찰에 미리 조사받기로 되어 있다 얘기하니까 아마 경찰에서 아마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어차피 경찰이 다시 출석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경찰관이 증인한테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예, 저도 저건 제 말이 아니고 경찰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저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은 것은 검찰과 미리 조사를 받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처음에 저한테 연락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김의원 사건 321번 제시하고요. 증인은 자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는 전혀 계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이건 좀 지금 저번 길 증언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못했다라는 검찰 진술과 저번 증언 내용은 좀 다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거는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네. 있었는데 그 전방 상황과 연계된 상황, 아마 비상계엄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상황,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세 가지 네. 상황이 12월 3일 당일까지 쭉 제 생각이 이어진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신에 12월 3일은 비상계엄이 되겠구나라는 인식은 분명히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9일, 10일만 얘기할 때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사실은 저도 제 기억이 명확해지면서 비상계엄 상황이 12월 1일 임무받고 그러면서부터 제 머릿속에 분명히 들어서는 10월부터 그런 상황 논의가 있었다고 제가 일부는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증인이 뭐 시나리오를 세 개를 예상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증인은 가장 처음 받은 조사에서 12월 9일 검찰 조사에서 전혀 계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은 맞죠? 아마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마 저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증인은 지금 증언하는 걸 들어보면 그 이후에 기억을 떠올려 보니 계엄 상황을 예상하였다라는 진술로 계속 지금 진술 내용이 변경되고 있는 것은 맞죠? 저거를 저렇게 하고 나서 약간 시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경호 변호사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증인 이번에 그 재판에 출석하셔가지고 세 가지 경우의 수라는 말씀하셨는데 증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그 무렵에 머릿속에 있었다는 진술은 언제 처음 하셨습니까? 저 때 처음 때는 얘기 안 하고 중간 과정 언제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 과정이요? 중간 과정 언제 하셨죠? 그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소되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기소된 후에 하셨습니까? 그거는 기소된 후일 겁니다. 기소되기 전에는 1월 3일. 그 전에 또 검찰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점은 기억 명확하지 않아요. 첫 번째 저 얘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첫 번째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면은 그 진술을 하면은 처음부터 그 진술을 했으면은 어쩌면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왜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진술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비상계엄 발표 전에는 전혀 계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한 건 제 머릿속에는 10월 그때부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제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에는 전혀 비상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가 그게 팩트인데 그 이후에 계속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그 여러 사람들의 진술의 영향 그리고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한 내용 이런 영향을 받고 증인의 기억이 좀 이렇게 혼동이 오거나 오염이 되거나 이렇게 변경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혼동이나 오염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증인 임갑근 변호사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계엄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 그냥 단순히 예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증인은 그다음에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제 대북 상황, 예. 저는 요건이 안 되는 상황,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뭐였죠? 갑자기 그냥 비상계엄 선포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하면 어떻게 하지?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 보더라도 해석을 해 보더라도 비상계엄 당시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10월 달부터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계엄이 진행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하고 추론을 해서 지금 증인이 다시 그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죠. 비상계엄 당시에는 그런 생각 못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10월 달부터는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10월 초에 김용인 전 장관이 오물풍선 상황을 하면서 저한테
강력하게 원점 타격하겠다라는 게 10월 초입니다. 그래 그 상황이 그 전방에서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계엄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그때 당시 지금 방금 상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방 지금 방금 전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물풍선 상황이 예.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오물풍선 상황이 오면 강력하게 원점을 타격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전방에서 상황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대응하고 역대응하고 이런 절차가 막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전방에서 상황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으로 가는 상황이 제가 첫 번째 머릿속에 1번 있었다는 그 시점 생긴 게 10월 그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쭉 하면서 이제 야, 뭐 설마 그래도 그게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그냥 되면 어떡하지? 이 상황이 그때부터 12월 3일 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거고, 제가 중간에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제 방어 본능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때 와서 정리돼서 제가 정리된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 증인이 굉장히 뭐 이상한 처음에 시작 말을 했는데 전방에서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지금 금방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난번도 전방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그때 당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방 오물풍선을 누가 보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 유도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그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저는 그때 김정현한테 분명히 들은 거는 그 워딩입니다. 오물풍선 상황이 생기면 강력하게 원점을 타격하겠다. 그리고 내가 합참 지휘 통제실에 내려가서 직접 지휘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이제 좀 뜸한 텀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뭘 찾고 뭐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물풍선이 대량으로 남쪽으로 살포가 됐을 때 원점 타격을 하고 김영우 장관이 지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게 정상적인 대응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네. 제가 뭐 구체적인 제가 계획까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보안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때 당시 분위기가 계속 원점에서 오물을 띄우면 김정인 장관이 강력하게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저한테 또 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평범한 상황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제 원점 타격이 이루어지거나 한 건 없죠. 그거는 그때서 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원점 타격이 이루어진 것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때 그러면 비상계엄과 연결된 상황이 전혀 없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네. 그러면 증인이 지금 비상계엄 당시인데 예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어떤 진행 과정이 뭐 그런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도 없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런 지금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그 뭐 특별히 뭐 다른 결론에 이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 머릿속에 사고가 세 가지가 12월 3일까지 쭉 이어지다가 3일에 대해서 이게 그냥 갑자기 그냥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증인이 뭐 생각했던 세 가지 가능성, 세 가지 시나리오에 관한 진술은 증인이 올 4월 군사재판을 받으면서 처음 한 얘기죠? 12월 언제 말입니까? 올 4월. 4월, 예, 예, 군사재판 받으면 그때 처음 한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증인의 그런 세 가지 뭐 시나리오 얘기는 그때 처음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처음 한 거 맞죠? 아닙니다. 그 검찰 조사 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얘기했는데 있습니다. 기재가 안 된 겁니까? 검찰 조사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서에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돼서 묻고요. 그리고 증인이 김용현으로부터 오물풍선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원점 타격까지 포함해서. 그게 제 기억으로는 10월 초부터 중순 그 사이입니다. 예, 그 10월 초부터 10월 중순 이후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그 위에 몇 차례나 더 날라온지 알고 계십니까? 10월 달에 있다가 11월 달에 뜸한 건 알겠는데 제가 횟수까지 기억 못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직전인 11월 28일에도 오물풍선 부양이 있었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정확하게 11월 8일, 28일 김용현은
10월 중순부터 오물풍선 날라오면 원점 타격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해놓고 그 이후에 오물풍선이 수십 차례 날라왔는데 왜 김용현 의원의 말은 무슨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말에도 책임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묻겠습니다. 그 이후에 오물풍선이 수차례 더 있었던 것은 맞죠? 모르겠어요? 오물풍도 뭐라고 하면 수차례 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증인이 김용현의 강력 대응 얘기를 든 이후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가 수차례 예, 더 그게 많이 10월, 있었다는 것은 10월 달에는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있었던 11월 상황은 28일도 알고 계세요? 11월 28일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에 진술한 사실이 있죠? 예, 조금 말씀하실 때 예. 조금만 하고 이거 막 하고 예. 제가 울리니까 지금 예. 끝에 말을 중간중간에 못 알아들었는데 죄송한데 이해합니다. 예.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증인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다들 그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마다 이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탁탁 끌어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좀 설명을 붙이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 증인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충분히 좀 보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도 일단 앞에 맞다 틀리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쭉 설명하시면 되고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변호사님들 아마 이 부분 뒤에 예. 한 몇 장 정도 저희들 한 50페이지 다 합쳐서요?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30페이지까지고 근데 요 스피드로 예.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증인이 묻는 거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변호사님들은 훨씬 잘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다 이게 언어 습관이나 이게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지 막 왜 이렇게 예스 노로 대답을 못 하냐고 자꾸 그러시면 증인께서도 더 방어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말씀하실 기회 충분히 드리면은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하고요. 우리 증인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길에 또 나오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가급적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증인도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특전사 인원 관련해서 그거 오늘 중으로는 주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예, 그거 준비되셨으면 이따가 주고 받으신 다음에 예, 바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증인 오전에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이따가 오후에 가급적 오늘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해 주셔서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퇴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도 뒤에서 그냥 앉아 계시느라 고생하셨네. 예.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검사님들 미리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죠. 예. 우리 그냥 접수 일단 받고 이따가 제 방에다 좀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그냥 갖고 있다가 이따 다시 드릴게요. 여기 원본. 예. 제한 시간 안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그 답변을 저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이 아마 그 탄핵 심판 때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드리신 말씀은 사람마다 다 말하는 이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데 그걸 막 훈련받은 법조인들처럼 막 예 아니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은 증인도 더 방어적이 되시고 또 하여간 그런 취지가 좀 반영이 되게 이따 제주신문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재반대신문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가급적 답변하시고 쭉 설명하시는 거는 들어드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입장이 이따가 피고인이니까 본인 형사재판에 관련된 진술 증언 거부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앞부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전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따 오후에 2시 1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이요.